탑3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달러 인덱스 조금 보충 설명. 달러.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사요 팔아요? 누구 지금 흉내내는 아, 거야? 네. 지금 누구 흉내내는 것 같은데 누구 흉내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특별하게. 같은 특별하게 제가 누구 흉내를 낸 거 아닙니다. 특별하게? 네네. 알겠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좀 당혹스러운데 좀 시청자 달러 인덱스 질문하셔가지고 그거 좀 보충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차 소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네. 이제 느끼기엔 달러 인덱스가 이제 네. 그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통화 대비해서 결정되는 네,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유로와 엔화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중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3.6%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움직이면 달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뭔가 좀 당혹스럽네요. 예. 사실은 뭐 유로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유로가 거의 70%죠. 유로가 한 제 기억으로는 56%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파운드하고 프랑스까지 다 들어가면 거의 한 70% 정도 되죠. 달러. 저기 결국 유로, 파운드, 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캐나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래 스웨디시 크론에 그렇게 있는데 예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89원 6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1289원 60전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NDF-시세는 84원까지 오면서 달러에 밀리는 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유로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몇 년 만에 달러인 장이 온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만에 달러인 장이 와서 우리 환율이 어떨 때는 주식 쳐다볼 때만 있고 어떨 때는 달러 N 보다가 어떨 때 또 한동안 왜 위안만 쳐다본 적이 있었듯이 지금 모처럼 이렇게 외환 딜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모니터 달러인하고 달러원 켜놓고 이제 한동안 거래할 거예요. 빠지면 같이 그거 하고 하는데 요거 달러원 환율도 같이 덩달아서 빠지는 대충 N원 환율 970원 정도의 균형 맞춰서 그렇게 빠진다고 보는데 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식으로 그거 하려는지 문제는 오늘 국채가 작살이 나버렸어요. 국채 선물 지금 10년물 190틱이 빠져버렸어요. 이 금리가 확 뛰었다는 얘기죠. 네.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동안에는 환율만 빠지면은 환율 급등만 멈추고 환율만 떨어져 주면은 주식 오르겠거니 했는데 꼭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오늘 뭐 왜 개인이 안 샀으면 이거 더 빠졌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변화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엄청난 변화가.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이라고 했던 게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환율만 보고 이제 워낙 강세가 되면 와 이제 외국인 돌아온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는 뛰겠죠. 금리는 당연히 결국에는 일본이 이거 만약에 방어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달러 팔겠죠. 아니, 미국 그거 팔겠죠. 채권 팔겠죠. 그러면 가격 떨어집니다. 금리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올라가는데 빅테크들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걸 미리 알았을까요? 최근에 나스닥 보게 되면 왜 저렇게 질질매나 싶었는데 하여튼간 이게 좀 연결고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부로 나스닥은 지지권 다 깨졌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만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희의 엔캐리 자금들 이거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결국 2008년에 들었던 엔캐리 자금을 갖다가 또 14년 만에 듣는구나. 어차피 그 사이에 일본이 지금 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금리 인상이에요. 네. 뭐 결국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변화, 이제 금리 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이거랑 나오게 되면 또 안전벨트를 맬 시간이 일단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OJ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면 근데 혹시나 아직 정리 안 된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던 건지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BOJ는 다른 나라랑 금리 체계가 좀 달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2.5, 3.5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1%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돼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을 이제 닫아놨었던 상황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2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었던 상황에서 0.25까지 이제 상단을 막아놨었죠. 그래서 금리가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일본이 결국 저성장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동안 1,000원 주고 사 먹던 라면이 1,200원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가만히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내년 4월에 이제 임기가 만인 구로다 총재가 이제 네. 금리 상단을 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 건 아니에요. 상단을 열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는 이구동성으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4.76으로 뛰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네.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네. 일본은 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나마 네.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르게. 네.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구조가 좋아서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 쪽에서 가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본 경제의 체력이 좋아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나오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속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게 네. 나오는 일환으로 또 이제 선제적인 변화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체력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의 혼란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겠죠. 일본이나 우리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우리는 가계부채가 있고요. 일본은 막대한 그 국채에 대한 이자, 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 이자 부담이 엄청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글로벌 공급망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초래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그 오후에 했던 그 방송에 네. 제목을 갖다가 그렇게 잡아달라 했어요. 매크로는 잊으라는 말을 잊어주세요. 매크로는 잊으라는 말을 잊으라. 그럼 이제 이렇게 매크로 기억? 제목을 달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그리고 많이 보는 썸네일이 예. 이제 막 지긋지긋하다 매크로 얘기 그만해라. 지겹다. 종목이다. 업종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도 한 분 계셨어. 내가 딴 데서 우리 제리 형도 어디선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요? 매크로 이제 타령 그만해라 이래 됐는데 그거는 좀 소소해서 왜냐하면 매크로를 아는 양반이고 매크로를 체크하고 늘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매크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거든. 매크로는 잊어라 하는 얘기가. 또 다시 돌아올 시간이다. 그렇게 되는데 참 지긋지긋하죠. 그놈의 인플레, 금리 인상, 긴축 그러다가 결국 리세션 뭐 이런 얘기들만 1년 내내 했는데 이제 그거 좀 벗어나보자 싶었는데 문제는 지난주 갑자기 연준도 연준이지만 22부터 해가지고 오늘 일본은행에 이르기까지 얘들까지 이제 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년 뭐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더더욱 매크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매크로는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매크로는 잊어라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얘 다르고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지금 미국은 임금이 너무 올라서 난리예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게 전월비로 따지면 CPI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는데 일본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올라서 난리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공부하고 뭐 조금만 읽다 보면 때려치우고 종목일 하나 주소 이래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랬지. 그래서 뭐 진짜 얘기하다 보니 밑도 끝도 없고 재미없다 그냥 매크로 얘기 그만합시다. 일본은행 얘기 그만합시다. 예, 더 똑똑하신 분들이 또 정리 잘 해주시니까 정리 잘해서 내일 또 이렇게 뭐 효석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올려줄 거야 또. 많이 올라올 거야 또. 그럼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준비 시작. 제리 형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BOJ. 근데
이거 지금 시작한 지 한 15분 동안 이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요. 저희 화요일, 금요일에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정체성이 사라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 얘기들 이제 또 종합해서 이제 오늘부터 기사가 막 쏟아질 건데 그 이제 중에서 그 종합이라고 쓴 기사 있죠. 종합 내지는 상보. 예, 어. 상보 보시면 안 됩니다. 상보는 상보는 짧게 종합을 나옵니다. 종합. 종합. 특히 저희 연합뉴스에서 그렇죠. 연합뉴스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딱딱딱 만든 저 공무원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이 종합뉴스 한 번만 정독하시게 되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벌써 저희가 1년째 매크로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다 답이 어느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매크로 검색을 종합을 붙여서 해라라는 팁과 함께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우리 네. 또 차지아님 쪼크 때리시네. 제리님 뭐 사요? 자, 자, 그럼 좀 이따가 예, 소장님 우선 브리프 끝나고요. 차영주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 한번 보고 가십시다. 예, 현재 시장을 한번 좀 봤습니다.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종합돼서 시장이 현재 지금 부진된 상황이죠. 뭐 산타릴리가 있냐 없냐, 뭐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매크로가 어떠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떠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뭐 다 접근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정리를 한번 했고요. 네. 그래프 위에 보이는 것은 코스피고요, 밑에는 코스닥입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밑에 이제 거래량인데 이 주봉입니다. 우리가 2020년서부터 코로나가 터졌고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하게 된 게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이다라고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래량들이 분출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완전히 처참할 수준으로 이제 급감을 한 거죠. 이런 상태라면 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네. 매매하는 것들이 줄어들었다라면 상승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트에서 거래량을 본다라면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물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매물대 우리가 뭐 한 700 정도 가면 2750 가면 매물대가 또 존재하죠.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고려하셔야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팩트를 우리가 일단 읽어내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상당히 재밌는 지표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거 제가 이제 그 FM 가이드에 그 리포트 나온 거에 투자 의견을 제가 칠했는데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의견이 없는 것들이 최근에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뭐 매수 바이라든지 뭐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 의견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형국이 12월 들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열심히 기업 분석을 했지만 이 기업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전망을 쉽게 자기들도 못 내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뒤이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원래 그 증권회사의 리포트는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발간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발간하는 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네. 나중에 이제 뭐 주식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뭐 감사받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은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라는 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읽어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여의도가 좀 들썩거리죠. 인사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고 지금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 뭐 연임되신 분들도 있고 뭐 내년 3월에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증권회사 중에 몇몇 증권회사는 명퇴를 받았고요. 근데 몇몇 증권사는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자리 이동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각종 지금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2021년에는 이렇게 인사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2021년에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인센티브 얼마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부서 줄인다 뭐 없앤다 이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여의도가 지금 거의 붕 뜬 상태예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원래 이맘때쯤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지금의- 있을 때 인사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자라는 분위기였죠.
네, 시사하는 바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시사하는 바는 일단은 지금 뭐 핵심 부서들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결국 집행하는 부서든지 더군다나 CEO들이 바뀌게 된다라면 자금 집행이라든지 뭐 새로운 계획을 잡기가 어렵죠. 네. 아까 그 강현원 이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새롭게 자금 집행을 한다라든지 기존의 자금을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관점, 그럼 더 저희가 이제 매크로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매크로로 마지막을 좀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부진하죠. 이게 이제 뭐 기관에 따라서 조금 설왕설래합니다만 어쨌든 뭐 대략적인 수치가 연기했는데 우리는 뭐 한국은행이 1.7%라고 얘기를 했고 60년대 이후에 1%대 성장이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1%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저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저성장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고요. 미국은 연준이 밝혔다시피 내년도 성장률을 1.2에서 0.5로 낮췄죠. 중국도 4.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 세계은행 발표를 보게 된다면 중국은 상저하고예요. 분기별 데이터를 보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낮고 3분기부터 개선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는 악재죠, 상반기에. 그다음에 일본도 1.4, 글로벌적으로 2% 성장한다라고 보면 결국 저성장이죠. 저성장이 이루어진다라면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부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되다 보니까 이 수치를 보고 누가 자금 집행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아까 바이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not rated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흔한 그러니까 흔해요? 오. 시총이 작은거나 아니면 이게 뭐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근거 제시가 좀 어렵거나 네.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왜 이게 저는 원래 되게 어려서 듣게 항상 되죠? 있었던 거예요. 김인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있었던 건데. 그게 새로울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요 한 장, 이게 한 장이거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의견 제시가 없네가 이게 보통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고 며칠 전에는 요 투자 의견이 전부 다 3분의 2가 날레이티스가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좀 과거 거라서 며칠 전 거라서 안 따왔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뭔가 스스로도 본인들도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웬만하면 바이 의견 내거든요. 매도 의견이라도 바이 의견 내거든요. 근데 네네.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빅텐 팩텐님이 증권사 직원들 대화하다 보면 속이 너무 터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매번 가르쳐주고 질문에 대한 답은 알아보고 연락 준다. 두 분도 다 증권사 직원을 하셨잖아요. 대리 때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대리 때 그랬어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모사에 그렇게 이렇게요? 질문하시면은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소장님한테. 이 심정이었습니다. 아 이재수 소장님. 네, 예. 그렇게 급하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저희 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없었고 책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누군가 뭐 새로운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솔직하게 나가는 거죠.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라고 보고 알아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네. 아니, 차 소장님 오늘 자료가 이제 대부분 현재 시장의 어떤 네. 현황,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보시면서 혹시 첨언하시거나 그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의견 표명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그렇고요. 저희가 해야 될 강령. 네.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네. 네, 오늘부터 저는 이번 주에 네. 장기 계좌를 살리려고 합니다. 장기 계좌를 살리신다고요? 네, 지금까지 올해 초에 장기 계좌 거의 그러니까 있어봐야 이제 뭐 조금씩만 들어갔던 거 이제 현금 넣으려고 합니다. 저 안 그래도 현금 비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금 많아요. 왜냐면 맨날
오늘도 보니까 뭐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지 내가 이러면서 오전까지는 그러다가 오전 시장 보니까 오전에 저희 시장 플러스 났던 거 아십니까? 장중에? 네. 언제요? 장중에 플러스 났었습니다. 한 10시쯤? 10시쯤, 오전 잠깐 10시쯤? 고개 들다 내렸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개를 확 사더라고요. 이거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는데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일정에 뭐 있나 봤더니 BOJ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 뭘 알고 매수를 땡긴 건가 하고 딱 봤더니 시장 이런 자리에서 땡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기 BUN이 아니고 NOM이지. 걔는. 그렇지. 분과 No, 이제 노코멘트 분이 하겠습니다. 아닌 이제 분과, 네. 다 자기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다 상호 이해하는 협력 차원에서 저희 연합뉴스 경제TV는 다 열린 마음으로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반대로 몰아가다가 종가상으로 또 플러스로 말더라고요. 야, 요즘 이 현란한 선물 플레이에 다 그냥 놀아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 시장은 기준점 미칩니다. 네. 미국도 깨져 있고요. 게다가 지금 변동성 나오는 거 이거 관리 못 하십니다. 자신 없으시면은 주식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차라리 이거 하고 한 5% 마이너스인데 이거 그냥 조금만 더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현금은 준비하시되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제가 한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 써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너무 싸요. 어떤 부분이요? 네. 내년 아, 그래요? 가도 이건 네. 버틸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아 그런 종목들이 네. 많다. 근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네. 아. 이거는 제 입장으로는 그냥 뭐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저거 했다가 만약에 시총 1,000억 밑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안정받는다 그러면 그냥 바락 올라옵니다. 무슨 이유를 달든 간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거는 뭐 시장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가야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제 요즘 설거지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럼 그 장기 계좌에 조금씩 사 모을 거를 네, 이제 네. 거기에 현금을 모아놓고 이제 네. 대응을 하실 거고 저에게도 살짝 귀뜸을 해주신 거군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네. 시총 1,000억짜리 이하를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그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거 호가 보게 되면 20주, 뭐 60주 거기다가 1,000주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냥 완전히 쳐져 있습니다. 저런 시총 1,000억도 안 되고 호가창에 20개 뭐 20주 30주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제리 형이 여기가 됐건 어디 딴 데가 됐건 하고 종목 이름을 대다 해봅시다. 그 들으신 분들이 그냥 20주씩 20주씩만 사도 호가창에 서서 날아가면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 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제가 그쵸? 그거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시세 조종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잘못하면 콩밥도 모여야 돼. 학교도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러다가 정 문제는 잘못되면 빠져나오지 네네네.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서 호가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서로 먼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대표 대표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현금을 일단 확보를 좀 해라 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증권사가 좋을 때는 다 인센티브하고 막 주가 계속 갈 듯 합니다. 왜 구조조정하죠? 왜 시장이 하죠? 안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이거는 주식시장에 의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네. 저는 원래 그 매매 스타일이 이제 한 번 들어갔다가 빠지고 한 번 들어갔다 빠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내년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장이라고 봐요. 저도 내년이 굉장히 어려울 장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내년에 두더지 놀이 할 겁니다. 두더지 예, 놀이가 두더지 어떤 놀이 할 느낌이었죠? 겁니다. 그래서 방망이 딱 들고 있다가 나오면 휙 그렇죠. 딱 그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막대하게 설비 투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그거 딱 게릴라 전법으로 딱 두드려서 먹고 그다음에 또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비주에 대한 트리거가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들자라면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올지는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지만 근데 이게 시장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안 좋은 데서 뭔가 좀 좋아지면 확 불이 붙어버려요.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가 태저병도 그랬고 오늘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이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오늘 같이 증권회사에서 리포트 없는 상태에서 증권회사 리포트발이 붙으면서 장중에 이렇게 이건 뭐 장중에 움직인 거라 제가 말씀드리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뭔가 하나 섹터가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면 그게 한 뭐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두세 달 움직이고 다시 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고 뭐 길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재무 안전성 있는 걸 갖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아니면 전 제일 안타까운 게 2020년, 2021년도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린 게 2020년, 2021년 거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내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냥 둬라. 아무리 그거는 떨어져도. 냅두고 그건 지금 뭐 판다라고 해서 지금 뭐 파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냅두고 현금이 있으면 네. 그걸 물타기 하지 마시고 김민수 대표 얘기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네, 현금을 확보하라는 게 막 그거를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그건 뭐 그렇죠. 얘기해봤자 우리가 얘기해봤자 뭐 그분들 중에서 50% 60% 된 거를 손절해서 현금화 시켜라 아무런 의미 없죠. 그래서 열심히 전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출근해서 인포엑스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주말에도 나오고. 어쩐지 뉴스 하실 때랑 네. 저희 화요일 금요일 때 하실 때랑 표정이 좀 다르세요. 예, 이걸 최근에 느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나는 왜 한 번씩 우리 승희 씨 이럴 네. 때 저 네. 눈빛이 왜 이렇게 아련하지? 아니 약간 현타 왔을 때 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티나요? 진심이. 저기 예. 승희 아나운서 눈빛이 아련한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지금 눈이 안 보이셔서 아련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잘 보신 걸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네. 현금 채굴한다고 그러잖아요. 직장 열심히 가서 한 2년 전에는 와 이렇게 돈 벌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 부장님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요즘에는 와 직장이라도 계속 다녀야겠다. 네. 예, 이렇게 물렸는데 본부장님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나는 두 분 벌써 30분이 지났나? 뭔 얘기 또 30분이 벌써 지났지? 30분 저 아직 지났어요? 아니, 자료 2개 더 남았는데. 자료 2개 남은 거. 우리 자료 끝나는 시간이 50분이니까. 네. 아니, 나 지금 헷갈려 죽겠는 게 오자마자 나스닥 많이 깨질 것입니다 이랬거든. 그랬죠. 나스닥 많이 깨질 것입니다 해가지고 앞에 일부에 이어서 이거 계속해서 투비 컨티뉴드 공포 스릴러인가 싶었는데 그러더니만 뭐 또 장기 계좌를 열고 그 돈 채우려고 또 와이프론 받으려고 저 설거지도 열심히 한다니까 헷갈리지. 그 다음에 또 두더지 게임 한다니까 지난 금요일은 뭐라 하셨어? 스킨스쿠버 뭐 해가지고 작살 들고 들어가갖고 영혼 용도로 써갖고 한 마리 잡으면 체력 다 빠진다고 그냥 이렇게 들이우고 기다리겠다 했는데 이 두더지 게임을 한다고 이게. 제가 조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두더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가서 두더지 못 잡습니다. 어느 정도 패턴을 읽어내야 되고요. 거기서 올라올 때 때리는 거죠. 그 올라오는 거 보고 망치 가면 벌써 들어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인데, 예, 제가 그건 좀 수정하겠습니다. 두더지 게임이긴 해요. 그건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그 스킨스코어와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 있는 풀종에서 업종,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셀렉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장비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 그걸 때리겠다라는 의미지, 장비주가 올라오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왜 이러냐 분석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그냥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살걸님이 그러시네. 두더지 길목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두더지 게임이 사버리세요 그냥. 두더지 게임기를. 예. 그렇게 스트레스 풀어요? 차 소장님의 두더지는 좀 느린가 봐요. 자, 자료 두 번째 갑시다. 예. 자, 무상증자 테마 거래소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2년 무상증자 실시한 기업이 작년보다 적어요. 작년에 올해 77개고 작년에 118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크게 신주 배정 주식수를 늘린 기업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거죠. 원래 무상증자는 항상 있어 왔었던 패턴들인데 올해 크게 이제 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얘기했죠. 무상증자가 유상증자 달리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입이 닳도록 얘기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그 어떤 유튜브 나가서 얘기했다가 엄청난 댓글 욕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자, 노토스 지금 현재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있고요. 어쨌든 뭐 유상 800%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던 게 노토스죠. 그랬죠. 8대 무상증자 해가지고 해서 43,000원 갔던 게 지금 5,900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고요. 공구음원 우리가 뭐 시장은 좋았지만 갑자기 무상증자 끼어든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좋았는데 무상증자가 끼어들면서 이제 주가가 된 거죠. 현재 주가는 권리락보다 기준가보다 낮고요. 지금 뭐 조강 IRN이 뭐 전부 다 지금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팩트입니다. 네.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셨다라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이걸 보면서 마우스를 집어던지신다라면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도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특히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하고 있고 지금 거의 70%가 올랐어요.
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지금 곁들여서 나온 것들이 보게 된다면 2020년 이후에 무상증자 발표하면 개인들은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순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주식에 있어서 뭐 아무런 EPS가 변동이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건 뭐 K카도 저는 좀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제 K카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사들 보면 뭐 엄청나게 뭐 매각 긍정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 거래량 분출해갖고 주가 다 윗꼬리 달고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들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이걸 어디다 판다고요? K카를.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다. 한행컴퍼니가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한행컴퍼니가 이게 K카를 인수할 때 2천억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상장하면서 3천억을 엑시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지분 70% 갖고 있어요. 이 가격만 넘겨도 2천억 투자해서 7천억 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죠. 뭐 현대가 가져갈 것이다. 뭐 어디가 롯데가 가져갈 것이다. 얘기는 나오지만 그들은 아직 꿈쩍 안 하거든요. 지금 중고차 시장 굉장히 안 좋은데 뭐 하여튼 이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추적 관찰해 보도록 K카가 하겠습니다. 그 중고차 거래하는 SK엔카. SK엔카. 매출 기준은 1위입니다 우리나라. 오. SK엔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확정됐습니다. IPO 제도 개선이 돼서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들에게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7일 동안 수요 예측을 해서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허수 청약 방지를 해가지고 주관사가 알아서 니네가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금융감독원이 감사 가가지고 니네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뭘 알아서 판단? 이 주관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본금이 1조인데 1억인데 9조 신청해가지고 그때 이준호 선생님께서 다 줬봐라 막 이러셨잖아요. 그랬던 그 니네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가봐라 뭐 이런 그래서 1경 5천억이라는 돈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주관사가 그 공개할 때 주관사별로 우리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인 게 아니라 A 증권사랑 B 증권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보게 된다면 IB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감독 안 하고 주관사가 알아서 해라라는 부분들이어서 주관사가 이제 그 청약 들어오는 기관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 후에 배정하도록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으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됐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공모 밴드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기재를 안 하면 무조건 5만 원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부풀려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재를 안 하면 배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써내야 돼. 5만 원 써내든지 3만 원을 써내든지 4만 원 써내든지 써내도록 함으로써 가격 투명성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네. 새로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따상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안 돼. 우리가 이제 상장 당일 죄송해요. 또 진심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치킨값 많이 그래서 벌었거든요.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는부터 얘기하면 의무 합약 기간별 물량 배정은 이제 좀 분산하자. 지금은 이제 3, 6, 9,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건 분산하자는 얘기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60에서 200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아침에 이제 시초가 모아가지고 200% 올라가니까 따상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400%로 늘려버렸습니다. 요건 일본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일본이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네. 이게 소수가 집중해서 가격을 못 올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관들이 청약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팔아버렸다. 요건 이제 추적 관찰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다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허수성 청약이 사라지게 되고 상장 당일날 가격 변동폭이 400%까지 늘어난다. 요 제도가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돼? 따상 없어지는 게 안 돼? 저 그놈의 마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놈의 어디서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안 들렸어요 네. 우리 뭐 하늘에서 들린 것 같은데. 치킨을 한 10마리 정도 먹은 거. 그 열심히 해갖고 경쟁률 높은 거는 뭐 한 2주 어떨 때는 많이 받아야 뭐 5주 이런 거 아닌가? 재밌는 사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주 2주 정도 2주 3주 받아가지고 맞아요. 따상하면 이제 치킨 값이잖아. 바로 이제 나와서 치킨 먹고 시켜 먹고. 그런데 이제 그게 따상이 안 되거나 따상해 이후에 제대로 안 빠지고 뭐 소위 말해서 공모주를 갖고 길게 들고 있었으면 치킨이 아니라
그냥 한우 한 2건간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치킨으로 만족하고 빠르게 나와야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게 원본을 제 개인 유튜브에서 해석을 했고 원본을 쫙 해서 올렸어요. 영상을 네네네네. 올렸는데 보통 이제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가 개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거든요. 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역대급으로 좋아요가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비율이 나오거든요. 좋아요 대비 네네네. 반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말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건데 아마 제 미로 짐작하건데 따상이 없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이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치킨 의례적으로 값을 못 버니까. 못 볼 수 있는 그런 게 400% 아니겠나. 올라가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이 400% 올라가면은 차 바꾸죠 뭐. 뭐 해갖고 400%. 두 주로 차를 바꿔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400%면 400%? 또 그렇게 또 넘어가시면 안 되죠. 네. 구가다님은 나 지금 설득해갖고 뭔가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이거 나중에 가격 제한 폭 없앤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어디까지 한번 해보나 보자. 왜냐면 가격 제한 폭 없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댑니까? 이 약간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저희 그 소장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상한가 10%대 6%도 있었죠. 6%대는 뭐 고전적인 얘기고요. 뭐 10%대 보면은 그거 수법 알지 않습니까? 상한가 쌓기 잔량. 그 잔량 보고 내일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온 피해 중에 하나죠 이게. 상한가 내가- 따라잡기. 네, 상따 그때 한참 유행했던. 내가 그러니 일요일 날 밤 12시니까 월요일 공시 저기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그걸 갖다가 봤어요. 보고 얼마나 메시가 간절하든지 메시가 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어떤 그걸 할까 싶어서 시상식까지 봤네. 저도요. 그러고 나니까 1시간 반 정도 눈 붙이고 또 이제 나갔지 아침에. 그래도 뭐 그 경기를 갖다가 봤다는 자체가 나는 영광인데 그 하이라이트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재미와 감동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때 뭐 웬 월드컵 얘기냐지만 전반전 내내 슈팅 한 번 못 때리고 후반전 들어가고도 이렇게 슛을 못 때리더라고 한 10분 15분까지 프랑스가. 그때 내가 뭐라 했나 하면은 이겼다고. 아유 딱 한국 정신이야 이러겠어. 딱 한국 정신했는데 갑자기 페널티킥 넣고 2분도 안 걸려갖고 은바페 또 바로 필드골 바로 동점골 터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장전에서 그냥 한 골 줬길래 결국은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또 넣고 승부 차이까지 갔잖아요. 후반전 프랑스처럼 될 가능성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한국 정신. 제가 왜 장기 계좌를 왜 여느냐. 장기 계좌를 왜 열겠습니까? 네, 원래 개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약간 뭐 시장 예측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여러모로 이렇게 손 뒤집어 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좀 빨리 움직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리스크 관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종목들 보면서 느껴진 거는 야 이게 만약에 뭐 다른 미국 증시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적자난 적이 없어요. 상장하고도. 그리고 어떤 모 회사는 자사주 소각까지 해버려요. 근데 시장이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건 맞아요. 품절주가 돼가니까. 근데 그런데도 반응이 없다는 건 그렇다고 실적이 적자는 것도 아니고 더 늘어가요. 점점 더. 그런데도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 이런 건 사줘야겠다. 이런 건 사줘야. 나중에 이런 것도 품절주는 나중에 또 뭉텅뭉텅 사게 되면은 내가 호가를 하나 두 개를 올리고 가면서 버려. 이러면은 또 그것도 외국이다 보니까 밀릴 때 그냥 받쳐주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매매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참 싼 종목 많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공감이 됩니다. 모처럼 공감이 되네. 저는 내년이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두더지 하겠다면서. 두더지 하죠. 어. 근데 종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왜 그러냐면 난 도대체 뭐 소질이 없어. 제니 말 들으니까 그런 거 있고 톰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거 있고. 전 매일 그래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는 그래도
성장이라는 중요한 섹터들이 대형주 중에 있었거든요. 코스피 쪽에. 네네네. 근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되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조금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영업 이익률이 꺾였다라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뭐냐면 올해 30% 영업 이익률이 증가했다가 내년도 10% 증가하면 그 영업 이익은 늘어난 거죠. 올해 30%하고 내년에 10% 영업 이익은 늘어나지만 네. 영업 이익률 자체가 조금 꺾인 거죠. 곡선 자체가 꺾인 거죠.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반대 논리가 그거죠. 야, 이익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10% 늘어나는데 왜 주가가 왜 빠져?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내년도에 저는 중요한 시장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뭐죠? 개별 테마주들. 올해 이제 4분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엄청나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테마주를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지 제가 이제 않나요? 말씀드린 얘기는 그렇게 움직이면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지는 거죠. 테마주 따라가 몰리고 대형주 사가지고 있으면 이건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굉장히 그런 장이 저는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보고 욕하셨죠? 단타 치면서 뭐 하루살이라고 얘기를 이게 뭘 욕을 해? 그건 누구를 욕하셨어요 저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맨날 부럽더라고. 아이 근데 이게 맨날 졌어 내가. 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한 2010년대 그 박스피에서 살아남던 제 나름대로의 산물입니다. 생존 전략이셨구나. 그냥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오늘 보니까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어반 리튬 이런 거 움직인다. 만약에 그냥 난 모르겠고 회사 모르겠고 그냥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최대한 싸게 산다. 오늘 중에 싸게 사겠다 생각해서 이게 싸게 샀다가 들어갔다가 1.5% 2% 그냥 파세요. 그냥 파세요. 짜장하면 파는 것처럼 야 뭐 맛이 똑같은 것처럼 비슷한 느낌 맞아요? 손에 안 보는데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 거래량 확 들어온다. 그냥 그때 파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연습해 간 그러니까 요런 단계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매수 들어왔을 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 분들이 장기 투자 잘할까요, 못할까요? 전 잘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분석 많고 나 이 차트 한번 공부해 보겠어. 기술적 매매 책 보고 이렇게 하시죠. 버리세요. 책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시세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갭상승이 났다. 갭상승이 나왔을 때 이 흐름들에 맞춰서 내 매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보통 그거에 맞춰가요.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뭐 21일 인적 평균선이 꺾였을 때 분봉에서 이게 꺾였을 때 거기서 거래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받치는 거겠지. 그거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안 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약간 뭐라죠 비트는 상황들 이게 분봉에서는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발 앞서서 움직이든가 그렇게 되면 다 뭐 단타하게 가요 여기서. 그런데 앞서서 못 움직이면 어떡해요? 네? 어떻게 해야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PJ님도 분봉저가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제리 형님이랑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네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한 내년 한 2주 동안은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됐던 종목들 분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러고 보세요. 공부할까요? 네. 그러면서 어떤 때 사면 제일 싸게 살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요. 그 분봉 보고 공부하라고 나도 옛날에 네네. 회사 선배님께서? 저 회사 동료가 네. 해보셨군요. 주식 귀신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옆에 붙들려 갖고 좀 해봤는데 네. 그때 달라요. 아. 책 보지 마라 했듯이 그러지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라이브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아 가가지고 그럼 뭐 사요 하면 자꾸 물어봐. 그래 사요 하는 거면 사면 돼.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하기는 돈이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사요만 물어보고 혹시라도 하나 지짜서 나오면 투자하셔야죠. 투자 종목이 나오는데 회원가입해야죠. 한 100만 원 회원가입은 내 또 안 해봤는 줄 알아요. 개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 또 파란만장한 우리 소장님의 삶이 또 보여지시는군요. 너 맨날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나는 무슨 뭐 저기 하우스에서 자란 무슨 뭐 이슬 한 번 안 맞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진짜. 고고하신 학처럼 보입니다. 저희 다들 아픔이 많았나 봐요. 이코노미스트의 차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고고하신 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지금 5,200명이 계셔 지금 이 방에. 와 오늘 정말 많은 이 분들 주중에 참여하시네요. 네. 그리고 좋아요를 갖다 우리 아무 무슨 제발 뭐 좋아요 작년에 해주세요. 왔던 각설이도 안 하고 했는데 1,100개가 와 넘었어요. 있어.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네.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예전에 진짜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 아유 힘든데. 말해서 뭐해. 우리가 웃자고 한 소리지. 이게 지금 장이야 이게. 근데 이런 때 살아나는 개인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차라리 와 이건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보통 아니, 돈이 없다니까 글쎄 다 물려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런 얘기 많잖아요. 보통 보면 와 시중은행으로 고금리 따라서 막 40조 50조가 몰린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머니무브는 트렌드는 알되 약간 비틀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법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 물론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거기 가서 뭐 몇 년 지나게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도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쏠리는 거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내년 힘들다고 하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네. 갑자기 후반전 프랑스 될 수 있는겨? 다 이렇게 여러분들 5,200분이 다 음바페세요. 음바페. 네. 그 중에 메시가 우승은 했지만 네. 지금 몇 시예요? 야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아니 우리 최 PD님도 이 정도 개그에 그렇게 쓰러지시면 약해 진짜. 그것도 개그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신 시청자분들 저기 카메라 너머에서 저희 담당 PD님께서 빵 터지셔가지고 지금 개그 중독증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신 이진우 소장님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아니 그래 아까 말 난 김에 아까 어느 분이 내가 채팅창에서 기억이 나. 네. 일부에서 내가 저 강혜인 이사 보고 2차 전지하고 특히 요새 뭐 리튬 만들어 가면 어디 행세를 못 하던데 종목들이. 네. 그랬지만 내가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조만간에 수산화 나트륨이 또 떠오를 거라 하시는데 수산화 리튬은 또 뭐요? 예? 뭐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 리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탄산 리튬, 탄산 리튬. 톡 쏘는 맛?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수산화 리튬 두 종류인데 수산화 리튬. 네. 약간 소형 쪽으로 들어가는 게 탄산, 좀 중대형 쪽으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수산화 리튬. 전반적인 가격은 고점에서 살짝 빠집니다. 왜 빠지자면 탄산 리튬이 더 많이 꺾여서요. 수산화 리튬은 짱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라고 해서 움직이는 요놈들, 죄송합니다. 예. 이 아이들 이 친구들, 뭐 하이드로 리튬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매출이 얼마? 180억입니다. 180원? 네, 2017년도부터 한 번도 흑자 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총은 5천억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10월 달 대비해서 수산화 리튬이 그때 82불에서 지금 87불까지 올랐어요. 85불까지 올랐어요.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지속적인 우상이에요. 수산화 리튬은. 그런데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어찌 됐든 웃긴 건 뭐냐면 공업용 리튬 가격은 빠졌어요. 공업 리튬 가격이 올 하반 가을에 79달러 지금 74달러로 빠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공업용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가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생태가 있느냐? 이게 이 회사들이 다 한다고 뭐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서 사명까지 바꾼 회사들입니다. 사명 바꾸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사명 바꾸는 거. 네. 회사 이름 탁 봤을 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게끔 영어 막 섞어갖고 사업 보고서에 급하게 막 집어넣고 뭐 이게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다 리튬 만드는 거잖아요.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판매 가격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판매 가격 올라가면 좋지. 좋죠. 대박이죠. 근데 얘네들이 과연 그게 있냐라는 거죠. 이 회사가 원래 그 어반 리튬 같은 경우 예전에 WI라는 회사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 회사가 이름이 이것도 작년에 이항골 나는 거 아니야? 중국에 무슨 뭐 이항이라는 무슨 뭐 날아다니는 택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갖고 국내에 또 막 유튜브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갖고 그것도 막 다들 처물렸다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이항을 사셨다고요? 내 주변에. 근데 이게 그 이제 말을 결국 못 나왔어. 만들어내신 분들이 좋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리튬 수입 비중이 84%거든요. 상공회의에서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수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말이 된다.
말만 듣기 좋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팩트를 해도 주가가 올라가니 니네 하지만 주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야 리튬 가격 올라간다며 되잖아. 주가만 올라가면 돼라고 접근하시면 한 달 뒤에 주가를 보시죠. 주가만 올라가면 돼. 따상만 나와갖고 우리 승희가 그거 먹으면 돼 하면서 승희 씨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승희가 치킨만 먹으면 돼 이러면서. 같이 먹어야죠. 왜 혼자 드십니까? 저는 이런 거를 전 냉정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무조건 사시는 분들이 전 욕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면 내가 이걸 사서 무조건 올라가면 된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빨리 난 치고 나오면 돼. 상한가 2번만 먹고 나올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상한가 2번 갈까요? 저는 이 주식에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 달려드시는 분들의 제가 이루어진 심리는 욕심 과다라고 봅니다. 장중에 2번 갈 뻔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처음에 2번 갈래다가 야 이거 내가 여기 좀 뭐 하니까 좀 밑에서 팔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분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2번에 가서 팔 거야라고 걸어놓으신 분들은 안 팔린 거죠. 진짜 뭐구나. 저도 이거 화요일 금요일 진행하면서 2부 진행하면서 매번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셔서는 정체성 혼란 없으시죠? 그냥 여기 오면 유난히 정체성 혼란이 와. 말씀하신 정체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행입니다. 예. 성정체성이요? 다행입니다. 예. 어떤 혼란이 아니 그렇게. 어떤 혼란이 오나 하면은 네네. 막 지금 차트만 이렇게 분봉만 보고 뭐가 이렇게 막 보이는 듯이 얘기하는 저 제리 형이 막 되게 부러운 거야. 이 부러우면 지는데. 아이, 근데 나는 또 그게 안 되거든. 네. 제리 형처럼 안 되거든. 딱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 연합뉴스 경제 TV에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저런 단타를 갖다 막 부러워하면서 막 또 말은 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고품격 투자를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 정체성 혼란이 온다고. 좀 30분 일찍 오셔가지고요. 조계사에서 108별 하시죠. 그럼 하심. 조계사는 또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부러움이에요. 종교다. 하심을 좀.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 이 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 네. 클로징 다- 1분 남았는데 이렇게 클로징하면 안 벌써요? 돼, 아니 안 돼.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승희 씨가 좀 워워 정리 좀 해주세요. 뭐뭐 한 다음에 사요 말아요. 뭐 사면 될까? 아유,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래요. 전 사실은 의무 휴업이 이제 드디어 대구에선 폐지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팩트 체크해드리면 폐지된 거 아닙니다. 현재 지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본격화. 법상은 네. 지금 의무휴일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법 안에 그 상공회의소 사람들과 논의하면 네. 주말을 주중으로 바꿀 수가 있는 하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평일로 바꿀 그걸 수 바꾸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휴일을 무조건 쉬긴 쉬어야 돼요. 근데 전국이 아니라 대구만. 그러니까 대구만 소상공인과 상의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판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팩트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자 이제 질문도 하지 말고 쉬세요. 설명도 하지 말고 네, 그 어떤 남은 것도- 시간 그냥 네. 빠밤만 몇 번 하든지 빠밤만 듣고 마무리합시다. 근데요. 빠밤이라도 알겠습니다. 듣고. 근데요. 하시죠. 네, 이와 관련한 의무휴업 관련 종목 이야기들은 저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나 감사합니다. 볼게요.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